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전청조 남현희의 비극적 사랑 아닐까요? 사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남현희와 남현희의 전남편까지 고소를 당한 이유와 전청조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까르띠에를 선물한 이유, 전청조 경호원과 남현희 조카의 사랑을 알아보겠습니다. 남현희는 내가 뭐가 아쉬워 사기치겠나며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총 5건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1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에게 공범으로 피소돼 피의자로 입건됐고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지인 B씨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남현희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올해 7월 자기 개발 모임에서 전청조를 만난 A씨는 이후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제의를 받고 2억 원가량을 투자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다시 남현희와 남현희의 전남편까지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한 인물은 바로 전청조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인데 자신이 전청조에게 돈을 보내준 날 남현희와 남씨 전남편 공효석 씨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제가 남현희 씨한테 고마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라도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를 세상에 알려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준 거 그건 진짜 참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쉴드를 못 쳐주겠는데 조카 사건도 그렇습니다. 남현희는 조카 바보로 알려져 있고 A군은 둘째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출국 당시 남현희가 공항에서 꼭 안고 있던 그 조카가 바로 A군이죠. 남현희와 둘째 여동생 사이는 좋지 않은데 남현희의 무개념한 조카 사랑도 한몫했습니다. 여동생은 남현희를 여러 차례 말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언니가 A를 남다르게 사랑하는 거 알아. 마음은 알지만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나이에 맞지 않는 물건과 돈은 안 줬으면 해. 부모로서 우리가 알아서 잘 챙길게. 실제로 남현희는 초등학생 조카에게 수십만 원의 현금을 용돈으로 줬고 심지어 토스 계좌로 몰래 입금도 했으며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등 고가의 물품도 선물했죠. A군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등 돈 자랑을 했고 A군은 엄격한 부모보다 잘 사는 이모를 더 따랐습니다. 마침내 5월 28일 일이 터졌는데 중학생인 A군이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오자 여동생 부부는 훈육 과정에서 손찌검을 했고 A군은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러다 6월 2일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때 남현희와 전청조가 등장하죠. A군의 신고로 여동생 부부는 분리 조치됐고 A군을 데리러 온 건 외할머니와 전청조였는데 전청조는 트레이드 마크인 경호원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지만 여동생 부부는 그 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죠. 전청조와 남현희는 외할머니 대신 A군의 임시보호자로 나섰지만 실상은 임시방관자였고 전청조는 심지어 A군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전청조는 사과도 창조적이었는데 현금을 건넸고 6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했는데 전청조는 다시 골프채를 휘두르고 현금과 선물로 무마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그 사이 A군은 더욱 비뚤어졌죠. A군은 30일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다시 등교했는데 그의 손목에는 중고가 2,700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차여 있었는데요. A군은 친구들에게 조조가 선물한 시계라고 자랑했고 이어 이 시계 팔아오는 사람과 반반 나누겠다고 말하는 등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이었죠. 아직 아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둘째 여동생은 지금 애가 너무 망가졌어요. 누굴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 키운 거죠. 소년분류심 사원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바른 길로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소연했는데요. A군은 현재 임시보호처인 외할머니 집에서 이모 남현희와 함께 있는데 남현희는 조카 문제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피해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사기 총금액이 28억 원으로 늘어난 전청조. 과연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엄마의 계좌로? 혹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모두 옮겨 놓지 않았을까 싶고 과연 피해자들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지만 보통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남현희의 SNS상에 공개됐던 벤틀리 차량이나 명품 등에 대해서 지금 임의로 제출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품이 아니죠.
남현희 씨가 제출을 한다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혐의 없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남현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요. 자신이 전청조에게 돈을 보내준 날 남현희와 남현희의 전남편 공효석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전청조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전청조에게 3억 6,800만 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청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청조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지난해 3월 A씨에게 접근하면서 최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A씨에게 자신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마음을 얻은 전청조는 A씨의 집까지 드나들며 잠을 자고 가기도 했으며 전청조가 A씨에게 엄마라고 부른 이후에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 대부분이 남현희와의 여행 선물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의 통장 입금 내역, 카드 사용 영수증 등을 송파경찰서에 제출했고 그녀는 이어 자신이 전청조에게 돈을 보내준 날 남현희와 남현희의 전남편 공효석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죠. 전청조의 차명 계좌 내역 일부를 살펴보면 전청조에게 3천만 원이 입금된 뒤 공효석에게 1,200만 원가량, 남현희에게 1,400만 원가량 송금됐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남현희의 전남편 공효석은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 씨와 알게 됐다.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 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받은 것뿐이다라며 해명했죠. 남현희가 진짜 몰랐다고 주장하여 공범이나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남현희를 공범으로 조사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액만 28억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최소 금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전청조는 28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남현희가 훨씬 더 재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되려면 남현희 자금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남현희의 입장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마치 전청조가 숙주처럼 허브처럼 삼아서 자기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한테 계속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속여서 거액을 투자받은 뒤에 담보대출도 갚으라고 돈을 주고 수입차도 주고 명품도 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냐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사기 현장 즉 투자를 논의하는 과정에 남현희는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측은 남현희도 참석해 꼭 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황상 남현희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정황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이때는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전청조에게 11억을 송금했다는 학부모는 지난 2월 이후 5차례에 걸쳐서 남현희와 전청조를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나눈 것은 최소 3차례라고 이야기했고 4월 중순 펜싱대회 이후에 호텔방에서 투자를 논의했고 남현희도 역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남현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남현희는 투자금을 받아 벤틀리를 사주고 송금해준 것 자체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피해 부부가 전청조에게 건넨 돈을 남현희가 세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전청조의 경호원이 남현희 사촌의 자녀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현희와 친척 간의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모친 집 앞에서 사촌 A씨 측과 남현희 간의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고 A씨의 자녀와 전청조의 경호원은 연인 관계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로 인해 A씨 측이 남현희에게 찾아왔고 대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금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
현장에서 양측을 화해하도록 하고 철수했는데요. 전청조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극에 치닫고 있고, 중학생 조카라는 애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인이 누군지 찾는 게임 같기도 하고 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더 재미있죠. 마지막으로 전청조 단독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전청조도 남현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계속 만났다고 하고, 남현이도 전청조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끼리끼리 노네요. 전청조의 눈물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